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세계는 수개표가 대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국의 공직선거 개표 방식은 현재 개표소 집합 개표, 그러니까 각 지역 개표소가 있고, 그곳에 252개 개표소, 그러니까 전국 252개 개표소에 투표함들을 다 이송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모아서 개표를 합니다. 집합 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자개표와 수자극 개표를 병행하고 있죠. 투표지 분류기, 곧 전자개표기라고 불리는 그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자급도 일부 병행을 하는 형태로 우리는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한 뒤에 4-5 일간 투표함을 보관했다가 또 그거를 투표소, 아니 개표소로 이송을 해서 개표를 또 하기도 합니다. 좀 복잡하게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가까운 대만에서 개표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세요.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사람들 다 보라고 번쩍 두 손으로 들어서 개표를 하고 있고, 정자로 한 매 두 매 이렇게 다 보이도록 그렇게 수작업 개표를, 우리 인제 반장선거 하는 형태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9 년부터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자꾸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대만 선거 해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만이 IT 강국인데 이렇게 전면 수작업 개표로 2019 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랑스의 투표함을 한번 봐 보세요. 투명한 투표함이죠. 누군가 부정한 투표지를 집어넣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지켜볼 수 있게 투표지가 제대로 들어가는 장면까지도 다 볼 수 있게 투명한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프랑스는 이렇게 수자극 개표를 오래전부터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뭐 기술이, 전자개표할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아날로그 방식의 개표가 정확하고 부정 개입이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009 년부터 수자극 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이 전자개표 방식은 아무래도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은 뒤부터 전면 수자극 개표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탈리아 역시 이렇게 투명한 투표함과 수자극 개표를 하고 있고요. 마다가스카르 수자극 개표하고 있고, 여기도 대만처럼 한 장 한 장 사람들이, 참관인들이 지켜보게 누구를 찍었는지 다 확인 가능하게 번쩍 들어 가지고 개표하고 있습니다. 자, 튀르키예 여기도 투표함을 보면은 투명한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고 수자극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번쩍 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개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수자극 개표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은 나라들이 수자극 개표를 하고 있고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를 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러니까 투표소 개표라고 하는 건 투표한 곳에서 바로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하는 것을 투표소 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미국의 일부 주들도 그렇게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고, 네덜란드, 캐나다, 아이고 오타가 나왔네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필리핀, 스페인, 스위스, 멕시코, 대만,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스웨덴 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작업 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개표소 집합 개표를 하는 데는 어디냐? 한국, 영국, 호주, 벨기에, 노르웨이, 일본,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한 군데, 그러니까 주요 말하자면 개표소를 차려 놓고 그곳으로 투표함을 이송해서 개표소 집합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르웨이는 수자극 개표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보다는 그 전자개표 방식 아니에요. 일본도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의 기계를 이용하긴 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개표를 하고 있고요. 아일랜드 아까 수자극 개표한다 그랬죠. 이들 나라 가운데서도 수자극 개표, 호주와 벨기에, 영국은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자개표하는 나라가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나라처럼 말하자면 전자개표기, 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지 심사 개수기, 명부 단말기, 이런 온갖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개표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요즘 얼마나 해킹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잖아요. 선거관리 시스템만 하더라도 연간 2만 건에서 3만 건 공격이 있다. 해킹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공격이 있다. 이 인터넷 망을 침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만큼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투표소 수개표 이 방식의 개표를 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노력들이 지금까지 역대 있었어요. 가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양형일 의원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인데요.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당이 있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양형일 의원 등 9명이 2006년 4월 6일 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로 폐기가 됐고요.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강동원 의원 등 9명도 강동원 의원을 비롯한 9명 의원이, 그러니까 10명 의원이죠. 10명 의원이 또 투표소 수개표 방식의 법안을 2014년 12월 29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도 임기 말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다가 폐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 등 24명도 투표소에서 수자극 개표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이 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은 채 임기 말까지 통과가 안 되고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도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지금 국힘당 쪽 의원들 가운데서 이런 법안을 낸 의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을 낸 의원들, 국힘당 쪽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양영일, 강동원, 송영길 이런 의원들이 투표소에서 수자극 개표를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계속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자, 그러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투표소에서 수자극 개표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 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킹 등에 의한 부정 개입을 차단하고요. 지역사회가,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지역사회 시민들이, 말하자면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소라면이다 그러면 소라면 A 투표소, 거기 가까운 데 사는 주민들이 가가지고 개표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발로 걸어가가지고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뭐 이런 것들이, 시간 소요나 이런 것들이 되질 않아요. 예.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또 부정 개입이 될 소지도 없고,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신속한 개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투표소에 뭐 잘해봐야 2,000표, 3,000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손으로 금방 개표해 버려요. 예, 그래서 신속한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정확한 개표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계가 전자개표기가 해킹이 되거나 고장 나거나 했을 때 막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돛대기 시장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요. 온갖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개표가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개표 참관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 공정한 개표, 투명한 개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택해서 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러면 이 아까 세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에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이 법안, 각 의원들이 양영일 의원, 강동원 의원, 송영길 의원이 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을 때에 어떤 검토 의견을 내놓았는지, 그 법안에 대해서 장점, 투표소 수개표를 했을 때의 장점은 개표 시간을 단축하고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부정 개입 소지가 차단되고, 그 다음에 투표 사무 종사자가 개표 사무를 겸하여 비용이 절감된다.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장점을 꼽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점도 꼽았는데, 개표 과정에서 유효표냐 무효표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개표로 인해서 지휘 통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그리고 개표 결과 확정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단점을 꼽았습니다만은, 유효표냐 무효표냐, 이것은 정확한 나름의 그 판단 기준만 지금도 정해져 있어요. 그 판단 기준만 알려주면은 그에 따라서 개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좀 핑계에 불과할 것 같고요. 지휘 통제 같은 경우도 지금같이 뭐 인터넷 시대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다 개표 상황들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개표하는 모든 과정들을 CCTV로 촬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앙에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 혹시 문제가 되면은 질의를 할 수 현장에서 바로 질의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투표소 수개표 장단점을 행안위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투표소 수개표는 세계적인 대세이고, 지난 그 총선 당시에 투표지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자극 개표를, 그 비례 정당 투표지의 경우는 그렇게 수자극 개표를 하였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대세이고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 국회의원에게 이 투표소 수개표 이 법안을 다시 한번 제출해 달라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이 법안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발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국회의원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투표소 수개표 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요. 이전에 그 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좀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 투표소 수개표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